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게 해준 우리 조국의 광복이 있게 만들어주신 훌륭하신 분들에게 제가 철 들면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1945년 8월 18일 그러니까 해방되고 3일 만에 태어난 해방동입니다. 그래서 항상 8월을 맞이할 때마다 남다른 기분을 이었고요. 언젠가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한번 만나면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땅에 넙죽 엎드려 절도도 한번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서 여러 훌륭하신 분들을 뵙고 몇 말씀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 5분 정도 제 신상을 얘기하고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니까 강의가 재미없어서 전부 출석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대학에 강의할 때는 그렇게 인기 있는 선생은 아니었어요. 강의가 재미없대요. 그러나 그 저녁에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는 기분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학생들과 유대의 관계는 많이 가졌죠. 그러나 제가 공부한 것에 비해 공부를 좀 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재미나게 못해요. 그래서 요즘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참 훌륭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아마 도통이 되신 것 같아요. 저는 도통이라는 것은 공부한 것과 공부한 것을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저는 도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따로따로 놀아요. 이게 종합해서 한꺼번에 나와야 이 얘기가 재미있고 감동시키고 그럴 텐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국민학 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 선생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우수한 선생이 못 돼가지고 결국은 그 사회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했죠. 그리고 대학교 교수가 되니까 대학교 교수는 또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쳐야 돼요. 그건 적성이 맞더라고요. 왜? 저도 잘 모르고 애들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저한테는 강력한 부위가 있잖아요. 학점을 주는 게 있어요. 내 앞에서 웃지 않으면 학점을 안 준다. 그러면 애들이 저한테 잘해줘. 저희 학교에 저는 그 아주 유능한 교수 같이 한번 근무를 했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만 하면 애들이 다 와요. 저희가 인문과가 30명인데요.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 30명이 다 옵니다. 난 두 손으로 이리 와라 하도 하나도 안 와요. 보았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30명 중에서 29명을 A 플러스를 줘요. 한 놈만 F를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한 놈만 걸리면 그건 F가. 그래 그 앞에서는 애들이 꼼짝을 못해요. 밤 10시고 새벽 4시고 오라면 다 가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있을 적에 애들 그 시간당 얼마를 그 주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시켰어요. 그 시간당 그때 700원인가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애들 불러서 10시간 일하면 7,000원 주고 뭐 이렇게 뭐 11시간 뭐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일 좀 시키려고 부르면 안 와요, 애들이. 교수님 저 시간 없어요. 안 합니다. 그런데 고 선생님 부르면요, 그 사람 돈도 안 줘요. 아마 그때 대한민국에서 시간당 애들한테 아르바이트 700원씩 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건 소리 어디 학교 가서 얘기하면요, 몰래 맞습니다. 당신이 학생을 그렇게 부려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어영경 살다가 관계사장 비무를 7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7년을 상당히 머리 능력이 가장 좋고 학습 능력이 가장 좋을 때 7년을 했어요. 그 7년을 해서 겨우 박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 고글 광기토 대왕이 광기토 대왕인데요. 그 양반이 영해했던 영토 어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일본 서적이나 우리나라 역사 서적을 다 뒤져도
광개토대왕이 통치한 영역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이 충실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제가 그 논문을 동경대학에 썼는데요. 동경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철저한 식민주의 사관의 원산지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식민지 사관에 반하는 소리를 하면은 큰일 나죠. 학위가 안 나오죠. 그런데 저는 그 일본어도 좌빨이라는 게 있어요. 제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마 머리가 천재인데요. 좌빨이에요. 그 사람은 백과사전 아니 뭐 정보질 치면 뭐 사회주의 학자가 딱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좀 특이한 사관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역사가 아니라 문학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가지고 광개토장비를 쓴 다음에 제가 독도 문제를 17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독도 문제 17년을 연구를 해서 제가 2020년에 연구가 끝나서 20년부터는 이제는 좀 쉬겠다 하고 놀다가 스필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놀던 차에 KBS 그 주진우 시사 라이브 시간을 제가 산책하다 들었는데요. 거기에 김갑수라는 분이 이대일 선생을 데리고 나와서 잠깐 동안 이대일 선생님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노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산책하다 그냥 12월 며칠쯤 됐는데요. 기절초풍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아온 인생이 전부 허무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 일본서기를 읽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3년 개역을 읽었습니다. 일본서기가 상당히 길어요. 우리나라 삼국사기만큼보다 좀 더 깁니다. 그걸 해서 3년 동안 읽을 줄 알았더니 못 읽어가지고 지금 4년째 읽고 있습니다. 처음에 5번 읽으면 끝내려고 그랬는데 5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 해서 지금 7번 읽고 8번째 읽고 있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도통이 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광개토대왕 비문인데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광개토대왕 비문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독특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가 아니고 문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본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하면서요. 일본의 북해도 대학, 동경대학, 나고야 대학, 인류 선생들이 다 있는 곳은 다 갔죠. 제가 석사학위는 북해도 대학에서 있고 박사는 나고야 대학에서 하다가 동경대학으로 갔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금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한테 공부를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려야 되는 말씀은 광개토대왕 비문을 통해서 과연 일본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고 일본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도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뭐 조선이 신화냐 역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이 우리나라 학자들의 학력이 낮은 공부를 안 하는 그런 쓸데없는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단군 조선이 신화냐 역사냐 이것이 아주 굉장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토론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신화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그 나라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신화라는 것은 어떤 세력을 잃은, 집단을 잃은 사람들의 자기들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만드는 게 신화입니다. 그래서 신화가 존재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 저는 광개토대왕 비문을 연구를 했습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이 보면 1800쯤 되는데요. 맨 앞에 그 고구려 건국에 대한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광개토대왕 비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나 신화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신화와 중간에 나오는 광개토대왕의 업적이나 그 뒤에 나오는 그 수묘제에 되는 것이나 이것을 똑같은 질로 보고 똑같은 동격을 보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학자들은 광개토대왕 비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적에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고사기라는 책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고사기라 하면 우리나라 그 삼국유사 비슷하게요. 여러 가지 옛날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일본 서기도 마찬가지. 일본 서기는 앞에 그 30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30권 그러면은요. 엄청난 거. 요즘 책으로 말하는 30권이 아니고요. 옛날에 두루마리로 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로 말했기 때문에 30권이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삼국유사보다는 장대하죠. 그런데 일본 서기를 볼 것 같으면 1권과 2권이 신화입니다. 그 신화의 의미를 알아야 3권부터 30권까지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일본 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자들도 전부 1권과 2권은 그 옛날 얘기야, 쓸데없는 얘기야, 설화야, 신화야 그걸 빼놓고 3권부터 읽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소설을 쓴다든지 작품을 쓸 때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학관이랄지 그 사람의 사상이랄지 철학에 의해서 그것이 관통되는 게 그 사람의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성이나 고사를 읽는 사람들이 앞과 뒤가 모순이 되는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일관된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 있는 원칙과 뒤에 있는 원칙이 달라요. 그렇게 되면 일본성이라는 것이 어떤 사례의 집대성 같이 되지만은 일본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례 집대성이 아니고 어떤 사례를 모아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에 맞춰서 편집, 왜곡, 윤색한 겁니다. 예. 우리나라 삼국사회도 그렇고 삼국유사도 그렇고 광개토대왕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문이 사실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오류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건국신화라는 것은 결국은 뭐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건 없습니다. 허구와 사실이 혼합니다. 거짓말과 진실이 혼합입니다. 그리고 그 신화를 갖는 사람들의 그 신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상과 희망을 표현한 건 글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그 신화를 갖는 사람들을 마음에 맞게 자기들이 멋대로 꾸미는 겁니다. 예? 그래요. 주로 그런 것인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꾸미느냐면, 우리는 멋있고, 우리는 훌륭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하여튼 좋은 건 다 긍정적인 너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너는 형편없고, 바보고, 멍청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독자심도 없고, 복색적이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응? 나는 유능하고 똑똑하고, 너는 무능하고 비열하고 종속적이다. 이런 것이 신화죠. 그게 신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신화의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은 독자적이지도 못하고 유능하지도 못하고 종속적이죠. 그것을 우리는 갖다 천하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천하사상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천하사상의 구성이 뭐가 되냐면요. 화이사상과 왕화사상으로 되는데요. 왕화사상과 화이사상으로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화이사상이라는 거, 화와 이, 중화와 동이. 화이사상이라는 것은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우리 민족은 훌륭하고 네 민족은 못났다. 우리는 예의를 알고 너희는 예의를 모른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상대방과 나를 차별해서 구별하는 게 화이사상입니다. 그러면 너같이 못나고 바보 같은 사람은 잘나고 똑똑한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나는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너한테 가르쳐줘서 감화를 시켜야 돼. 그건 공짜로 안 돼. 학원비나 요즘 학비를 안 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는 옛날 월사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내야 된다. 그것을 조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사상의 화로 구별되는 사람, 상대방을 왕화시켜야 될 사람은요, 상대방의 조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조공을 안 바치게 되면 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화를 시켜야 되는데 왕화 시키는 방법은 무력이 들어갑니다. 무력이 들어가요. 그리고 친작인데 그 사람들 친작이라고 안 하죠. 그것들 진출, 뭐 교육, 뭐 여러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그리고 침략이나 정토 활동은 조공을 바치니까 동시에 끝이 납니다. 광개토당 비면도 보게 되면요, 광개토당의 정토가요, 상대방이 복석을 맹세합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말만 하면 정벌이 끝나요. 정벌 출발하려다도 안 해요. 그것이 천하사상입니다. 근데 천하사상이라는 것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사상이라는 게 중국의 사상인지 알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천하사상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중국의 서적, 일본의 서적을 있는 대로 찾아서 듣고 우리나라 교수들이 쓴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천하사상이라는 건 당연히 중국의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은 소중화사상이다. 천하의 중심은 중국이 따로 있고 우리는 그걸 놓고 우리 나름끼리 우리는 오랑캐 중에 있어도 화에 속한다. 그래서 소중화사상이라고 그러죠. 그 소중화 사상에 만족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대길 선생님의 강의를, 그 노론 강의를 듣기 전에 그때까지 저는 학자로서 완성된 품이라고, 그리고 학자로서 많은 업적도 남겼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매일 저 산책하면서 스피너나 쓰고 이렇게 놀다가 내가 지금까지 식민주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마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광개토당 비문을 7년 연구했어요. 그것도 왜를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광개토당. 제 논문은 왜를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독도 연구 어떻습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옛날에 독도 문제를 얘기할 적에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 학자들이요. 일본의 자료 좀 읽고 좀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들은 당신네 나라 자료만 읽지 어떻게 일본의 자료는 안 읽어?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그것이 1990 몇 년도까지 그랬어요. 그런 소리에 대응을 쓴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대학교에 국문과 없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학교 일문과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일본과, 제가 일본과 교수를 좀 했는데요. 일본과 교수들이 일본어를 못 읽어요. 그냥 관광 가이드가 하는 그 정도나 있지. 그 관광 가이드만큼도 일본말도 모르고, 일본 사진도 모르고, 그냥 학점만 가지고 애들 때려 잡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면 한문 가서 한문 읽을 줄 아느냐? 놀랐어요. 한문과 교수가 한문을 못 읽어요. 그럼 국문과 기술가 국문을 아느냐? 우리나라 국문과 기술, 우리 이대길 선생님 강의를, 이대길 선생님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그 한글, 세종대왕이 만드는 한글이 그때 28자인가 더 있어요. 그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 지금 못 읽는 글자가 몇 자 있잖아요. 그 4장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읽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학에 국문과가 없는 대학이 없는데, 그거 연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어릴 때 배울 적에, 노래 배울 때, 고양이 공 배울 때, 나이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꼭 선생님, 나애라고 이렇게. 나애 살던 고향은 이렇게. 선생님, 이게 나의인데 왜 나애라고 읽어요? 야, 임마!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의는 애로 읽어도 돼. 그 의는, 노래에서는 의는 보다 애로 읽으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요. 저는 그런 줄 알았죠. 그것이 전부 다 우리나라 국문과 선생님들, 국사과 선생님들, 일문과 선생님들. 그러면 일본 선생님, 제가 충대 일문과 교수가 5명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 지방에 그 돈 좀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요. 옛날에 일정 때 재판에다 걸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재산을 못 찾는 재산을 찾으려고. 그때 그 재판서를 가져가요. 그러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읽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현대문학은 일본 현대문학이나 일본 근대문학 한 사람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어학이나 이런 사람 읽어야 되는데 저한테 가져옵니다. 저는 7세기, 8세기 일본말 했거든요. 7세기, 8세기 일본말 했으니까 저한테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가져오면 안 되고, 우리나라 일본 문학에 하는 사람들 90%가 또 근대 현대 문학이에요. 나스의 소설인지 뭔지 그런 것들, 읽거나 말한 것들, 그것들 읽어가지고. 그것도요, 원서는 못 읽어요. 원서는 못 읽어요. 명치설에 써놨던 그 나스의 소설기 원문은 못 읽어요. 현대에는 화 시켜놓고 그것만 읽어요. 우리나라 한문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문 읽어달라고 하니까 활자 나온 거 있잖아요. 논어내 뭐 이런 거. 그거 나도 읽어요. 저도 읽습니다. 그거 좀 보면 밑에 다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보면서 맞춰가면 나도 읽어요. 그러면 그렇게 활자가 되지 않은 한문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한문학자죠. 근데 그런 한문학자 보기 힘들어요. 네? 그 머리 깎고 맨날 그 꽥꽥 소리 지르는 그 양반은 잘 읽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양반은 잘 읽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은 그런데 그 한문가게 있는데요. 그 사람을 또 원수로 하래요. 그 새끼. 그런 것이 뭘 알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제가 왜 아냐면요. 광개토당 비문을 읽으면서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저는 그 광개토당 비문을 쓰면서 제가 교수하면서 있었으니까 중문과 선생, 한문과 선생, 국문과 선생, 사학과 선생, 국사과 선생 다 찾아갑니다. 하나도 못 읽어요. 하나도. 나는 그 중문과 선생들하고 한문과 선생이 그걸 본인만을 보고요. 뭐 화낼 것도 없죠. 일문과 선생 일본말도 못 읽는데요. 그런데 고3일이 또 세대가 또 꽉 잡아가지고요. 예? 공부 좀 하자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은 아주 죽입니다. 그 사람들 머리 좋아요. 지식 없이 학생이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은요.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다. 예? 그리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은요. 거기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술도 좀 잘하고 그리고 제가 좀 북글 쓴다면 쌈을 좀 잘했어요. 쌈을 잘합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쟤한테 대들지는 못해요. 예? 제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일본에 가르테 도장에 태권도복 들고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도조 야부리 도장 깨기를 하고 다녔잖아요. 예? 그때 1981년 올림픽에 태권도가 결정된다고 할 시기에 제가 도복과 그 영사계 태권도 영사계를 들고 일본 가르테 도장 다 돌아다니면서 나는 한국에서 온 권 아무개인데 내가 태권도 5단이요. 내가 여기서 태권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좀 소개시키기 위해서 다 도망가요. 그것도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미리 공문을 내고 갑니다. 제가 그때 일본의 정부 기관으로 좀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문을 내고 가요. 매달 며칠 날 내가 태권도복을 가지고 가서 태권도 시범을 좀 보이고 싶으니 좀 그 사범님 좀 기다리십시오. 가보면 오늘은 휴관. 그래서 잘 됐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허다고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났죠. 그런데 일본의 공안청이나 우리나라 보안부라고 그런가? 그 무서운 데 있잖아요. 중앙정보부인가? 그거 하는 데가 있어요. 하루는 거기서 나를 보자고 그래요. 그럼 왜요? 그걸 갔더니 우리가 18기를 배우는데 와서 지도 좀 해달라 이거예요. 그 태권도를 한다고 그랬죠. 18기는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심사라도 봐달라고. 그래서 저 걔들 매다가 심사 가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그런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은 좋은 소문이 나쁜 소문이 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나를 권리가 하지는 못해요. 내가 그런 거 부리면 다 도망가요 그냥. 네? 그래서 그 왕따는 내가 시켰죠. 우리 4명이 나를 왕따 시키는데 내가 걔를 왕따 시켰죠. 그리고 제일 자신 있는 건 뭐냐, 걔들이 공부를 안 해. 우리가 그 화기를 아까 제가 천하사상 얘기했는데요. 천하사상이 중국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후회해야 될 것은 왜 환자를 우리
한 문자를 왜 만들지 않았는가? 일설에 의하면 한자는 우리나라 사람들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자로 기록하는 기록하는 것을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중화 사상이나 이렇게 쉽게 빠지기 쉬운데 그 서울대학의 신용화 선생, 여러분 신용화 선생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용화 선생을 독도 문제 연구할 적에는요 그렇게 뭐 두렵거나 그렇지는 생각 안 했어요. 왜? 독도 문제는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아까 하다 얘기했지만 일본에 있는 고무서를요 있는 대로 다 찾아가 다 번역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17년이 걸린 거예요. 일본의 고문서. 그거 아마 제가 34권을 제가 다 냈어요. 또 그건 돈 벌어도 안 돼요. 그 책은요. 그 고문서 그 책을 냈다고 출판사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낼 때마다 출판사 가서 그 직원들한테 밥 사주고 뭐 한 권 나올 때마다 적어도 30만 원씩은 제가 손해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 있는 독도 자료를 그냥 전부 우리말로 해놨죠. 뭐 지금 도서관에 가거나 혹시 그 유튜브 같은데 권해비 치면 제 책이 쫙 나올 겁니다. 30 몇 권 나와요. 전부 그 독도에 관한 일본의 17세기에 써놨던 문서들을 제가 다 번역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영아 씨한테도 제가 독도 문제를 같이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독도 문제를 끝내고 그 이대일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우연히 신영아 선생의 유튜브를 들었어요. 거기 들으니까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 유튜브를 200번은 들었을 겁니다. 왜 듣냐면 이렇게 걸으면서 하루에 3시간씩 걸으니까 걸으면서 이렇게 듣는데 이야 그 사람 진짜 훌륭한 분이다. 우리 한민족의 위대사. 예? 이것을 뭐 자기 감정적인 게 아니라 세계 석학들의 논문에 빌려서 우리 한민족이 왜 이렇게 훌륭한가? 왜 탄군 조선이라는 것이 왜 훌륭한 나라였던가? 이런 것을 했는데 그분이 현교에 고조선 연맹국이라고 했어요. 고조선 연맹국이라는 것은 당군조선이 중심이 되고 그 주변에 제후국, 후국들이 분국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중심국이 주변국들을 다스리려면은 그때 천하사상을 바꿔야죠. 천하사상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천하사상은 단군이 구축을 해놓고 단군이 성립을 해놓고 단군이 실험을 했는데 그것을 기록을 안 해놨죠. 그 천하사상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언제 정리가 됐냐면요. 진시황 때도 안 됐어요. 진시황 때는 중앙 집권제에 있으니까 안 되고 좀 모자란 유방이가 어떻게 현재 우리나라에 그 마누라한테 꼼짝 보는 사람이 엉겹길에 정권 잡듯이 예? 유방도 엉겹길에 정권을 잡은 거예요. 이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진시황 같이 전국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중간에 책임자를 준 거 아닙니까? 중간에 책임자를 하나 두고 왕을 주고 왕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말하자면 황제의 권한을 왕한테 다 주고 왕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영지에 사는 사람들을 죽여도 생사의 걸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맺은 게 말하자면 책봉 아닙니까? 책봉 제도를 만들면서 비로소 천하사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천하사상이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뭐 하은주 진나라 진시황 때는 천하사상이 없었죠. 그래 천하사상이 단군에서 의한다. 이것을 제가 알았을 때 한꺼번에 솟아오르는 그 민족의 자존심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나죠. 우리 민족이 얼마나 훌륭한가, 우리가 얼마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요. 제가 젊었을 때 했던 걸 생각하면 남한 그냥 모두가 다 그렇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천하의 주인이라는 게 이런 게 나오죠. 뭐 이게 신영아 선생님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와도 러시아 사람이에요. 와도 두려워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코쟁이라고 한다. 노스케라고 한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태어날 적에 제가 해방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전부가 다 일본 말이고 다 일본 말들 쓰고 그러던데 저는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일본 놈들이라고 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일본 놈, 외놈, 쪽발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일본 사람 이렇게 하면 글을 쓸 때에는 일본인, 일본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되도록이면 잘 안 쓰죠. 그리고 항상 얘기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제가 대학에 있을 적에도 일본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일본 유학생들 일본 말도 몰라요, 걔들. 발음만 나보다요, 발음만. 발음만 놓고. 그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도요, 걔들도 한 번 몰라요. 뭘 좀 제가 연락 한 번도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걔들. 근데 걔들 앞에서 맨날 내가 쪽발이 일본 놈, 외놈, 그러니까 애들은 일본 학생들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제 뭐 어느 습관인 건지 알고 우리 넘어가는데 그것은 그 마음속에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보니 뭐 키가 큰 것도 아니요. 물론 나보다 큰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잘생긴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술집 같은 데가 술 먹어보면요. 술도 나만큼 못 먹어요. 그리고 걔들이 술 산다고 그러면요. 제가 술을 좀 많이 먹고, 그 당시 좀 전두환 씨가 월급을 많이 올려줬어요. 월급을 200%가 300% 올려줬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저 가기 전에 줬대요. 저 가기 직전에. 근데 저 가기 전에는 돈이 없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전두환 씨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파견된 공무원들한테 돈 왕창 올려줬어요. 막 가보니 뭐 돈이 엄청 많이 주는데요. 그거 가지고 매일 술 먹고 그러는데 뭐 남 술은 또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돈 내고 먹여야죠. 그래 술 먹어보면요. 이런 사람들 참 치사해요. 남이 먹을 때는 잘 먹는데 지가 살 적에는 아주 그 회사 돈 살 적에는 또 혼자했는데 내가 나 같은 사람 보고 하나씩 먹어버리니까 어느 정도 가면 얼굴이 초조해요. 예. 회사에서 나온 예산이 다 써졌거든요. 회사에서 나온 예산이 다 써졌어요. 예산이 다. 다른 사람은 그걸 충분한지 모르는데 저는 술을 참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야, 어이 가르다씨 안심해. 지금부터 내가 낼게. 여기까지 계산해. 그런 거 화생이 없습니다. 그런 거 등등 통해서 저는 일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은 게 존경하지 한 마음이 없어요. 특히한 것은 제가 일본에서 만난 제 지도 교수들. 제가 만엽집과 고사기와 일본어를 공부했는데요. 그 만엽집을 공부할 때 가르쳤던 일본 선생님. 지금은 제가 그 선생님 안 합니다. 그 새끼라고 합니다. 예? 그 지금 일본에 유학생들이나 일본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 이름이 미사키인데요. 미사키 그 새끼라고 그래요. 아주 철저하게 위선을 가르쳤어요. 제 만렙집을 하다 보면요. 백지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우리나라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제가 그 사람 밑에서 3년 동안 박사과정을 했는데 백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렇다면 뭐냐면요. 일본의 한국이라는 것은 말짱 헛거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요즘 일본에서 읽으면서요. 일본의 고도사는 앞으로 큰일이다.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외국은 것도 문제지만은 지나라 역사를 외국인 건 큰일이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50년, 30년 지나서 30년, 50년 지나서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갖춰갔을 적에 우리나라의 근거에 있어 일본 역사를 써야 되는 사람들은 일본 고도사를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돼요. 일본의 고도사는요. 전부 조선과의 관계는 전부 무시하고 전부 중국에서 온 걸로 하는데 그들이 자랑하는 고사기나 일본 서기를 보게 되면요. 전부가 다 백제 것이고 전부가 다 백제 것이에요. 고사기도 백제 것, 고사기도 백제 사람이 있었죠. 일본 서기도 백제 사람이 있었죠.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한꺼풀만 그 사람들 족보를 떠들어보면 전부 다 백제 사람이에요. 백제 사람 아니면 고구려 사람 아니면 신라 사람 아니면 그렇다고 우리 탄군 연맹국이 속했던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백제가 멸망할 때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을 시킨 후에 일본 서기에 당나라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 정도입니다.
일본 세계에 수만 사람이 나오지만 거기에는 똑똑한 사람, 군수께라도 군수 정도라도 한 사람은 100%가 조선 사람입니다. 그런 걸 숨겨놓고 걔들이 역사를 써나갔으니 앞으로 걔들이 그 역사를 바꾸는데 얼마나 힘들지 전 걱정돼요. 그 미사키라는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만일치 3년간을 가르쳐줬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일본 유학 갈 적에 박사과정을 그 비싼 돈 내서 왜 다니게 박사 학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박사 학위 받아 대학에 취직하려고 그런 거 가지고 고생하고 유학 사표 내고 유학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 사람이 권상 박사 학위 필요 없지. 아니 박사 학위 받으러 온 사람한테 박사 학위 필요 없지 그래요. 그래서 예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바로 동경대학으로 갔습니다. 동경대학 교수한테 배우는데 그 사람한테 배운 게 천하관인데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봤냐면요. 그 사람 문구가 딱 이런 문장이 하나 나와요. 고사기나 일본서기는 사실의 기록이 아니고 관념의 기록이다. 그러니 고사기나 일본서기에서 일본과 한국과의 역사를 노려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러면 제가 완전 좀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저런 인자는 프린트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데가 전라북도 정읍 옹동이라고 아주 산골이라고 그런 것만 몰라도 그건 책이 없었어요. 2학기 때는 책을 받았는데. 그리고 제가 중학교 다닐 적에는요, 뭐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때려요. 이 새끼, 너 나를 무시해? 아니, 내가 몰라서 질문하는데, 때려요. 그럼 막 여기 자꾸 막 30대를 맞았어요. 여기 자꾸 막 이렇게 때리는데, 나 그 김성기라는 사람이 지금도 안 나쁜 새끼. 근데 그렇게요. 그 사람들도 국민학교 나와서 국민학 선생하고 중학교 나와서 중학 선생하고 아니에요? 우리 다닐 때는 국민학교만 나와도 면장 있잖아요. 네? 중학교만 나오면 군수하고 다 그러시다고요. 근데 뭐 그런 역사가 좀 있어서 그 선생이 선생 같지 않은 거 뭐 사실 그 사람 탓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도 고생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제가 좀 늦게 대학을 43살 대학에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뭐 가짜 박사들이 그렇게 많고 전북대학과 충남대하고 서로 박사 준 협정도 맺고 그게 왜냐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죠. 네? 우리나라 그 유명한 사람 서울대학교 교수들 말이에요. 100몇 살 먹었다는 사람. 네? 그 사람은 한국 철학을 했는데요. 한국 철학을 했으면 그 좋은 거는 한국 철학을 해서 홍익인간이 무엇이고 당근이 무엇인가 해줘야죠. 그런 거 하나도 논문 하나도 안 써가지고 스피가 쓰고 안 돼가지고 나이 처먹었다고 뭐 잘하고 안 돼가지고 네? 나는 그 새끼 일찍 하는 사람 보면 아주 화가 나요. 네? 그리고 옛날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뭐 대통령 후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새끼도 뭐 논문도 없어 경제학과 논문도 없는 것들이 그런 것들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학 다 망쳐먹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도 대학 가서 공부하면 죽어요. 지금도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요. 그 동료 교수한테 죽습니다. 아이고 막 제가 국민학교 선생을 차고 이번에 말하는데 국민학교 선생 봉투 안 받았다가 맞 죽을 뻔했어요. 예? 봉투 안 받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봉투 안 받으면 무슨 동료 직원들이 아이고 막, 예? 그리고 학년님이 불러다가 그러지 말라고. 나중에 교무가 불러다. 나중에는 교감이 불러다가. 그 다음에는 뭐 교단이 이제 변소 청소 담당, 운동장 선긋기 이런 거 시키죠. 그런데 지금 제 친척들 대학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참 공부하면 힘들대요. 예, 광고장 비문은요. 이거 보겠습니다. 인자 들어왔어요.
시간 되면 알겠어요. 시간 되면. 장수왕 3년 4월 14년에 부왕의 업적을 찬양하며 자신이 통치하는 미래상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광개토당 비문하게 되면요, 뭐 광개토당의 업적을 기록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광개토당이 이룬 업적은 장수왕 자신도 그렇게 이룬다. 그건 장수왕만 이루는 게 아니라 장수왕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이룬다. 그리고 이 광개토당이 이룬 업적은 광개토당이 이룬 것이 아니라 이미 추모왕은 우리가 말하는 주몽을 얘기합니다. 추모왕이 이뤘던 것을 형태가 다르게 광개토당이 이뤘을 뿐이지 본질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모왕이건 광개토 대왕이건 장수왕이건 여기에 나오는 유리왕이건 3대 대주리왕이건 전부 독자성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왕통을 이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이 광개토당 비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 것이다. 이게 춘왕이 아니고 광개토당이 태어났어도 나를 건국을 했고 장수왕이 태어나서 나를 건국을 했고 춘왕이 광개토당에 태어났어도 주변국을 다 정복하려고 영토를 대표했을 것이고 다 그렇다는 게 광개토당 비문이라는 게 저의 특별한 인수입니다. 그 다음에 추모왕이 건국하고 그 후손이 통치한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중심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외에 나온 나라는 중심국이 아니죠. 중심국이 나와서는 안 돼요. 비문에서. 그러니까 비문에 나오는 백제나 신라나 외에는 고구려와 동격일 수가 없어요. 동격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개토당 비문에서 백제가 뭐 삼국사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해서 뭐 이 정보를 따 그런 얘기는 광개토당 비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 3부 구서인데요. 추모왕으로 확인되는 황통보의 특성. 이건 뭐 황통보라도 하고 왕통보라도 하는데요. 황이나 왕이나 근데 황자가 왕자보다는 위인데요. 그 광개토당 비문에는 그 광개토 고구려 때는 그 천왕을 제왕을 치는 것이 여러 비문에서 나오니까 그 황통보나 왕통보나 같이 봐도 되겠습니다. 천신지기를 부모로 해서 그렇죠. 천신지기 천신과 땅의 어머니 그렇죠.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런데 광개토당 비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추모왕이 태어난 것을 말 안 해요. 추모왕이 하늘에서 태어났는지 땅에서 태어났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이 얘기를 이거 하면서요. 역사학과 국사학과에 수없이 물어봤는데 그런 걸 왜 따지냐 이거. 그래요. 바로 나오는 거 거기 있잖아요. 보란강세. 그렇죠? 부란강세. 일본 말로 뭐 부란강세가 있어요. 거기 부모로 해서 부란강세란 말. 저는 이 광개토당 비문에서 이 부란강세라는 걸 엄청 중시합니다. 엄청 중시해요. 요것을 비문 원문에서 한번 볼까요? 원문에서 한번 봐보겠어요. 맨 첫 줄에 나왔죠. 맨 첫 줄에. 그 비문 한 문장, 읽지도 보면 한 번 막 쓰는 게 있잖아요. 한 번 맨 끝에서 몇 끝이죠. 부란강생. 부란강출이라고 하네. 부란강출생자. 확인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불안강세인데 불안과 강출이라는데 이게 불안강세인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제가 이 비는요 그냥 그 인터넷에 아무 인용했더니 잘못됐더라고요. 이거 불안강세자입니다. 세자 고쳐야겠어요. 세상 세자. 고치는 바람에 그 두 번째 줄 그 네 번째 자, 두 번째 줄 그 비문은 그 두 번째 자, 두 번째 줄 명과 순차라고 그랬죠. 행동이랑 행자라고 그랬죠. 이게 제가 검색했더니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나온 그냥 편력이 그냥 한 인용을 했더니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른 글자가 나왔어요. 이 불안 강생 강세라는 게요. 불안이 알을 깬다는 거 아닙니까? 불안이 알을 깬다. 하면 탕 놓고 그 포즈를 생각해 보세요. 불안 알을 깬다. 그런 행위가 있었고 세상으로 내려온다. 이 있어요. 그러면 알을 깨는 일과 세상으로 내려오는 일 어느 것이 뭔지 이랬어요. 어느 것이 뭔지 이랬다 생각하세요. 알을 깨는 행위와 알을 깨고 나오는 행위와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 어느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생각하실 때요. 대답이 다 틀리면 챔피언이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강의 가끔 들을 때 보면 먼저 대답이 다 틀린 대답해가지고 지금 그 명지대학교 있는 연생한테 질문 고개 못 들어요. 같이 강의를 듣는 일인데 제가 선생님 나한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가 계속 땀을 뻘뻘 흘렸을 거 아니에요? 걔가 그거 잊어버렸겠어요? 그 명지대학교 선생님 그 윤 선생인데 그 사람이 내가 잊어버렸겠냐고요. 그거 다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만 그 연생만 보고 내가 뻔짝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불안 강세 이거 중요합니다. 강기점이 제일 중요해요. 알을 깨는 일, 세상으로 내려온 일, 강세 청강 그렇게 합니다. 강세 청강, 강세나 청강이나 어느 것이 먼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알을 깨고 나와야 세상으로 내려오죠. 그럼 알을 깨는 일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알을 깨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세상으로 내려오는 일이 두 번째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알을 깬 곳이 어딜까요? 알을 깬 곳이 어디요? 아버지는 천신이요? 어머니는 지신이요? 아버지는 천신이고 어머니는 지신이요. 그러면 충무왕이 알을 깨고 나오는 땅이냐 하늘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땅이요? 그렇게 왜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마가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갔으니까 하늘에서 나가. 일본 서기에 이런 신화가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 이게 전부 조선 사람입니다. 일본 서기에 말하는 하늘에 내려온 천신은 전부 우리 조선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간 도해인, 일본 사람들은 도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도레인이라는 걸 절대 안 써요. 도해인입니다. 선생님, 도해인과 도레인 다르죠? 주어가 다르죠? 우리가 스스로 건너는 게 도레인 아닙니까? 도레인은 일본 입장에 말씀하는 게 도레인이죠? 그래서 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확히 해주고. 네? 그렇죠? 지금 하늘에 태어났다는 분과 땅에 태어났던 분으로 반반 갈라지는데요. 일본 서기나 고사기 이런 게 나와요. 일본 서기나 고사기는 우리는 1800개밖에 안 되는데요. 일본 서기는 이게 수백 개니까. 이게 수백 개입니다. 양은 많아요. 질은 아무것도 아닌데 질은 거의 우리가 똑같아요. 일본 서기 30번 되면 광해창 그대로 갖다 그냥 전부 막그 일화를 지금 넣은 것뿐이죠. 우리 삼국인사에 나오는 당군신화나 요거나 똑같아요. 당군신화나 요것이나 박혁거세 신화나 석타의 신화나 김할치 신화 다 똑같아요. 근본은 다 똑같습니다. 그 신화도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랑
선진국이에요. 중국의 그 반도신화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고 뭐 중국 신화에서 나는 우리나라 신화 파동적으로 아는 것이 2020년까지 그랬다니까요. 제가 이전에 노론의 강의를 안 들었으면은 이거 모르고 죽었어요. 이거 모르고 지금도 헤헤 웃으면서 나는 시간 됐어요? 저 싫어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아이 뭐 잡담 비석에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네. 아까 그 보란 강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란이 먼저고 강세가 후다. 그런데 추무왕이 태어난 곳은 하늘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다. 그래. 그 판단하기 힘들죠. 그러나 그 판단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판단 차이가. 그런데 그 일본 신화에 보게 되면은 천손이 내려와서 땅에 있는 신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다에 가서 해신의 용궁에 가서 해신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영왕의 딸이 찾아온다. 뭐라고 찾아왔게요? 천신의 귀한 자식을 어떻게 저희 집에서 낳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힌트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무왕이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네? 아버지가 있는 곳이에요. 네? 아버지가 하늘에 태어난 거죠. 제가 이 논문에 이거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무왕은 하늘에 태어나서 천신들의 명을 받고, 말 천명을 받고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고구려 왕들은 전부 천소입니다. 천신이에요. 지신이 아닙니다. 바로 그 환원이 땅으로 내려와서 천신이었듯이 혁거세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수로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고구려 왕들은 전부 천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란강세 의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국사학과 교수들한테 우리 학교 국사학과 교수들한테 부탁을 해서 각 대학의 여러 대학의 교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걸 뭐게 물어보나 이거 그런 거를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하는 것이 왜 고구려 시절은 주몽이라고 하느냐? 추모가 아니고 이건 장수왕이 추모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수왕의 선조가 세운 나라는 고구려고 고구려는 누가 세운 것이 되느냐? 추모왕이죠. 근데 주몽이라고 그래요. 가르쳐요. 그 제가 그것도 국사학과 교수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한데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중요해요. 뭐 삼국사기 같은 뭐 동맹이라고도 그러는데 동맹이라는 사람은 부여의 시조라는 설화가 또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신화 중에는 백제가 신화가 없어요. 백제의 건국 신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제 왕의 성이 뭡니까? 부였습니다. 그 백제가 나중에 수도를 삼은 거 부여 아닙니까? 그 백제 왕의 성씨가 부여고 부여의 도읍을 하고 부여국이라고 그랬으면은 고조선명에 속했던 부여족과 백제는 같다고 봐야죠. 그리고 부여족의 설화, 동맹의 주인공이 되는 설화가 있는 신화가 있는데 그 주몽신화가 뭐 유사해요. 몇 글자만 틀리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백제 신화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충남대학에 백제문화연구소가 있는데 그거 가서 뭐 말하도 그것이 뭐 무슨 상관이에요. 백제 신화가 없으면 어떠냐 이거요. 그 지금 부여의 정통문화대학이 있는데 그 학교 교수한테도 제가 말해봤더니
뭐 긁고 싶어가 중요하냐 이거. 그래서 저는 그 백제의 신화에 대해서 논문도 여러 군데 몇 개 썼습니다만 신통치 않아서 유명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아주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죠. 철저히 무시되고 있고 독도 학교에서도 제가 16년, 17년 연구를 독도의 고무서를 싹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 일본말 몰라도 어떻게 해주는데 독도 학교에서 저는 아주 냉담합니다. 가면은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데요. 아주 보면 그 찬나라 시신이 돌아요. 그 올 11월 2일에 또 뭐 발표해달라고 하는데요. 이게 마지막으로 하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독도 문제 연구 논문 쓴 사람들 보면 한심스러워요. 신영하 선생님 벽을 넘지를 못해요. 신영하 선생님이 한 얘기가 또 모든 얘기를 그냥 맨날 가서 앉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대구 쪽에 가보세요. 대학마다 독도 문제 연구소가 있어요. 대학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써낸 논문이 전부 다 쓰레기예요, 그거. 쓰레기였어요. 그렇게 논문을, 그 일본에는 연구하는 사람이 나고야 대학에 있는 그 서울대에서 우리나라 배웠다고 하는데 그 사람 혼자 쓰는데 그 사람 하나를 못 당해요. 우리나라 뭐 수백 명이 뭐 독도가 한 달 돈이 좀 잘 나와서 그런지 몰라. 저는 돈 탄 일 없지만 한 번 3천만 원 받아서 연구한 일이 있지만은 그에 타는 저는 돈 받으면 영수증 써서 귀찮아서 안 받아요. 그거 100원만 담아서 걸리면 범죄자 아닙니까? 저는 그게 동기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연구비를 직접 안 해요. 근데 한 번은 막 주라고 억지로 주워서 받았는데요. 그거 받아서 쓰느라 힘들었어요. 3천만 원. 그냥 대학원생한테 몇 개 놓고 나한테 주지도 말고 네가 다 쓰라 나 그랬죠. 그거 돈 내한테 들어오면요. 어디서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이 보람 강세에 대해서 광기장 비문을 그렇게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도 신경 쓴 사람이 없어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들 내가 있으면 논문 다 읽고 왔는데 이런 보람 강세에 쓴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르군요. 무슨 글자가 하나 없어지고 가짜 이게 수레를 얘기합니다. 수레. 그 좀 어려운 자인데요. 수레. 그 다음에 순행남아 그랬죠. 순행남아. 그러니까 춘왕이 부여로 내려와서 하늘에서 부여로 내려온 겁니다. 광개토당 비밀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꼭 이걸 보람강세를 근거로 해서 천손이 부여로 북부여로 내려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수레를 타고 수락합니다. 이게 수레라고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철기문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문화가 발달됐다는 것이죠. 순행남아. 이 남아에 대해서는 언젠가 유튜브 들어보니까 우리 신백강 선생님이 엄청나게 또 열광을 하시더라고요. 남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도화라는 거죠. 이 도화라는 것은 춘왕의 도화라는 건 물을 걷는다는 건 치수를 의미하죠. 나중에 광개토대왕방에 오곡풍숙으로 들어갑니다. 오곡이 풍년이 든다. 그러니까 춘왕의 도화는 광개토대왕의 오곡풍숙, 오곡풍년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춘왕의 도화, 이것은 치산 치수를 얘기했죠. 그 나중에 광개토대왕비에는 오곡이 풍년이 된다. 오곡풍숙이 되죠. 이런 것은 장수왕에도 그 이후에 왕통이 있는 모든 왕들이 이해이죠.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리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나는 이제 그만할래 하고는 황룡을 타고 승천을 합니다. 황룡을 타고. 승천. 이게 당군 신화도 있죠. 승천하죠. 일본 신화는 승천이 없어요. 나라를 다스리다가 실증을 내도 이제 그만 다스리겠다고 올라가면서 유리왕한테 넘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올림이 났는데 나중에 선생할 적에 박 대통령이 죽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뭐 나 죽을 때까지 박정희가 대통령 올 줄 알았죠. 그리고 장기 집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문이 나요. 그 전두환 같은 사람도 5년 단임제로 인기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또 이상합시다. 무슨 체육회에서 회장을 이렇게 연임을 하겠다고 막 야망이고. 네? 지금 우리 동네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저는 게이트볼장 안 가고 우리 마누라 가는데 거기 가면 회장을 그렇게 하려고 서로 싸운대요. 네? 그렇게 회장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 회장도 연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나이 드시면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한 정년하고 동네 경로당을 몇 번 나갔어요. 심심하니까 집에서 있다가 경로당 나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할머니들 밥도 좀 사드리고 어디 가면은 차도 태워다 대고 그럴 때 회장이 막 눈을 붉히고 저놈이 회장 자리 노린다고 회장 자리 노린다고 아이고 그래서 저 안 가요 그때부터. 에? 에? 그런데 이 충망은요 딱 하더니 아 그만 따시겠다고 황룡 타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유리왕이 있는데요. 그 비밀을 한번 볼까 제가 여기는 메모를 안 했는데요. 몇째 줄인가? 고명세자 유리왕이라고 써있는데요. 맨 마지막 줄 제일 위입니다. 맨 마지막 줄이에요? 예, 저는 틈트가 달라가지고요. 유리왕 혹시 찾았어요? 네. 유리왕 혹시 찾으셨나요? 네. 유리왕이고 이도흥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도자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제 박사 논문은 공자의 유학으로 풀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단근조선 이래의 전통적인 가치관에다가 공자의 도를 추가했다. 저는 그렇게 풀을 했는데 얼마 전에 부여에 있는 정통문화대학의 최영성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풍류도를 하는데요. 최초를 연구를 해서 풍류도를 하는데 이게 바로 풍류도의 도 같아요. 풍류도의 도라는 것은 단군조선 이래의 우리 민족의 기본 가치관입니다. 기본 가치관. 우리 전통적인 우리 민족의 가치관을 풍류도. 풍류도에는 그 당시 최치원이 정리했는데요. 최치원이 정리했는데 최치원이 정리했던 그 시대에는 동양의 국제적인 종교가 유교, 불교, 도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교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오해하는 사람인데 이 도는 그 도가 아니고 단군조선 이래 우리나라 전통적인 풍류도의 도입니다. 라고 저는 알았어요. 그 다음 그 뒷줄을 보면 대주류왕 소승기업 그렇죠? 소승기업 조상의 재능과 요소를 전부 이어받는다 그거예요. 주류왕의 소승기업 대주류왕의 그 모르시면 옆에 사람들 찾아서 확인해 주세요. 네. 소승기업이라는 것은 조상의 추모왕과 유류왕의 가치관, 재능, 치적 이걸 전부 다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 물려받았다는 것도 뭘 얘기합니까? 후손한테 넘겨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모왕과 유리왕과 대주류왕을 통해서 고구려의 왕통보는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줄에 있는 추모왕의 순행남하인데 이것은 뭐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이 관계되는 것이죠. 순행남하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광개토대왕의 업적. 뭐 비려국도 치고 부여도 치고 백제도 치고 신라도 치고 외에는 좀 다릅니다.
외에는 치지도 않아요. 외에는 뭐 쳐다도 안 봐요. 제 광개토당 논문의 특징은요, 외에는 광개토당이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서자 취급도 안 해요. 그게 이제 제 광개토당 비문의 특징입니다. 그건 일본 사람들은 막 화를 내요. 그 소리에는. 광개토당 일본 사람들은 광개토당 비문의 주인공은 외라고 그래요. 외라고. 그리고 외의 대적을 수 있는 나라는 고구려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 앞에 있는 신화 같은 거 읽어보면 광개토대왕은 외에 대해서는 눈길도 안 줍니다. 그건 쳐다도 안 봐요. 걔한테는 빈땅도 안 뜯어요. 조금도 안 받아요. 조금도 안 받아요. 예? 그거 제가 일본 동경대학에 발표했어요, 그거요. 그리고 일본 나라 도시대학에서 발표했더니 막 지랄들 하더라고. 예? 지랄들 하는데 뭐 저도 뭐 그때 젊을 때인데 뭐 50대인데 뭐 누나를 불알을 쳐다보면 뭐 예? 누나를 부르게 쳐다보면요. 저는 뭐 그리고 또 그 무서운 동경대학 교수가 딱 뒤에서 웃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좀 성격이 이상해요.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그냥 아무나 보고 욕해버리고 그리고 뭐 사람을 취급을 안 해. 사람 취급을. 동경대학 교수인데 같은 동네 교수도 사람 취급 안 하고 뭐 북교대학 교수 저 촌놈들 일본 놈들 뭐 교토대학 교수 저런 촌놈들 저 공부도 모르는 것들 그런데 또 신기하게 또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 앞에 절절매요. 그 다음에 황천무의 진피사해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 광개 추모왕의 여소가 무의가 광개토왕의 무의로 나타나서 정보를 줘. 백전백승이죠. 백전백승. 천하의 중심이고 조공국을 거느린 천재국입니다. 고구려는. 비문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고사기에 나오는 고사기는 일본 신화죠. 고사기나 일본 서기는 일본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책이에요. 간단히 얘기는. 고사기는 일본 서기는 일본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하는데 저는 다르다고 보죠. 고사기나 일본 서기는 무슨 책이냐? 천손이 천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천하의 중심이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거기에 나오는 다른 나라는 조공국이에요. 감히 일본이라는 나라하고는 대등한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거기에 등장함과 동시에 조공국, 식민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사기에 백제가 나온다. 그러면 고사기의 백제는 어떤 나라일까요? 일본의 조공국입니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신라, 어떤 나라예요? 일본 식민지예요. 그것을 갖다 사실로 믿고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인 역사를 얘기하는 교수들이 서울대학 교수들 아닙니까? 예?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은 한 나쁜 놈들이요. 내가 노태돈이 그 자식 논문 인용한 거 생각하면 환장해요. 제가 이병도 논문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친 짓이었어요, 그게.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교원대학 있다 간 자식 말이에요. 그럼 원하는 유튜브 하는 거 봤더니 아주 웃긴 놈이 되고. 사회를 보던 여자 아나운서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 이병도는 이병도야 일제시대에 습관이 남아있어 그렇다고 그러지만, 노태돈이나 지금 누구? 그 자식은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거 해방 위에 태어난 놈이에요, 이게. 어찌 그런 짓을 하는지, 그럴 때 공부도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거 참 힘들겠어요. 눈에 보이면, 교수님. 눈에 보이는 자료 안 읽고 어떻게 된대요? 눈에 보이는 자료 읽을 텐데. 나 같은 사람들은 또 익히는데, 서울대학 교수가 안 익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서에 나온 신라나 백제는 전부 일본의 식민지입니다. 숙명적 등장함과 동시에
등장과 동시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로 받으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서기에 나오는 백제와 신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알고 얘기를 들어가야죠. 알고 얘기를 들어가야 돼. 지금 저 부산에 가게 되면요. 부산대학에 이병선 교수가 국문과 교수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이 뭐 여기서 어떻게 연락이 돼서 근데 그 사람이 100살인가 됐어요. 100살인가 돼가지고 제가 그 사람이 뭐 일거서기도 쓰고 뭐 인나구기도 쓰고 제가 한번 전화하고 전화하고 부산으로 찾아서 봤어요. 봤더니 옛날 뭐 가야국 문제 때문에 뭐 우리나라 역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일본서 이렇게 해석한데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못 하더구만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 사람 나이만 먹었지. 그 일본서 읽으면 일본서 잘 못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서의 어떤 책인가를 알게 되면은 일본서에 나오는 저 이런 것이다. 그러면 신공항우가 배를 타고 나왔다면 어떤 것이다라는 걸 그 기본적으로 일본서를 알고 얘기를 해야 되면요.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허구라는 걸 모르고 알고 그런 기분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일본서 읽을 능력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일본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동경대학의 내 지도교수 그 사람하고 나하고 덕분이다 생각하는데 동경대학 교수 그 사람도 틀렸죠. 그 사람도 결국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3% 4% 속입니다. 그 사람 그 논문을 보면 안타까워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을 그렇게 내려야 되는 거. 안타까워요. 옛날에 그 삼품 창녕이라고 미시나 육교라고 교토대학 교수도 있는데 그 사람도요. 김일성 채우고 똑같아요. 제가 우연히 일본 공부할 때 김일성 책 읽었다고 제 표가 나요. 그거 읽어봤더니 읽어보고 별 읽어볼 것도 없어요. 그거 읽어봤더니 주기적으로 나는 김일성 찬양하는 문구가 나와요.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김일성을 찬양해요. 그런데 미시나 삼품 창녕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 사람 너무 읽어보면요. 주기적으로 일본이 세계 최고 민족이다 이런 말 나와요. 그게 일본 학자들의 한계죠. 그런데 대학교 교수들이 참 나쁜 것이 지가 최고라고 다들. 대학 교수들 들어보세요. 자기가 최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네? 다 그래요. 근데 사실 또 제가 사실은 남들이 안 하실 뿐이지 내가 최고다고 그걸 생각하고 살아요. 이제 그렇게 광기탕님이 처음에 신화로 고구려가 청선국이다. 천하의 중심이다를 얘기를 한다. 그 두 번째 단에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가지고 고구려가 어떤 나라인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춘왕이 했던 것과 광개토왕이 했던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수묘제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긴데요. 수묘제라는 것은 조상들의 묘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거예요. 이게 제일 길어요. 이것은 후손으로서 선조에게 도리를 다해야 천손의 권위도 누릴 수 있다. 하늘의 수호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의문일과 의문이가 나오는데요. 조선은 역사냐 신화냐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건국신화 자체가 신화를 소유했던 국가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아주 이거 감명 깊게 읽은 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는 종교, 무등교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화랑세계도 있고, 개원필경도 있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이설하고 그래요. 이설하고 그래요. 근데 산해경 같은 것은요, 중국의 오래된 책인데, 최치원 같은 양반이 그렇게 신봉한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이 최치원을 능가한 학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치원만큼 한 분 아는 사람 있어요? 네?
나는 웃을 것 같아요. 근데 최치원이가 책을 신봉한 게 삼위계획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걸 다 그냥 미술하고 그래요. 특히 서울대학교 교수들. 네? 그리고 화랑색이도 있으라고 그러죠. 뭣도 있으라고 그러죠. 저는 종교에 관한 책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아주 이 말이 아주 그냥 패부에 닿더라고요. 항차 김유신과 태종왕이 고구려와 백제가 번갈아 침공해 옴을 한탄하고 나라 위세가 드날리지 못함을 분하게 여기다. 이에 당나라 병사를 끌어들여 동족을 멸망시키고 당의 봉책을 받들어 조정을 욕되게 하였으니 실로 만세에 걸친 추악함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아, 이런 그런 우리 민족이 살려야죠. 벽에다 걸어놓고 학교 교훈을 삼고 우리 민족이 국시를 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그냥 이슬아가지고 모르겠어요. 비문의 이해 조건, 우리 민족의 동인의식입니다. 이것도 최치원이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 신명화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이건 좀 저는 이 동인의식을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을 많이 회복을 했죠. 회복을 한 거야. 발견한 거죠. 신명화 선생님 말에 의하게 되면 인류가 처음에 생겨났을 적에 태양이 제일 신기한 게 태양이죠. 어둠과 밝음, 추위와 더위를 조정할 수 있는 태양 아닙니까? 그 원시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태양은 태양이죠. 그 중에서 태양을 그러다 보면 태양 승리에서 생기는데 그 중에서 영투고 머리 좋고 건강하고 개척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해를 찾아 떠납니다. 해를 찾아 떠나서 가는 거 이런 것이 어딥니까? 우리나라 동해안 아닙니까? 우리나라 동해안은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세계 인류 중에서 가장 몸심이 강하고 개척 정신이 강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가? 왜 우리나라에 창의성이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는가? 이것이 전부 다 그런 인류들의 태양 숭배 사상에 의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요즘 말하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가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옛날에 현직 있을 적에 그 교수들 뭐 야외를 가끔 가는데 부여 같은 데 가게 되면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소리가 참 나는 한탄스러워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냥 노벨상을 몇 개를 받았대요. 아유, 참 일본 민족 훌륭해. 아니 노벨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들 아닙니까? 교수들이 지들이 연구해서 노벨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앉아서 남 얘기듯이 하고 앉았어요. 아, 일본 민족은 훌륭해. 우리는 멀었어. 나는 그 얘기를 선생님들도 별로 동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엄청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들하고 자네들이나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못 받게 되면 우리가 교육을 해서 우리 후세들이 받게 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라는 소리를 하고 싶었지만 못했죠. 거기서 얘기하면요 바보 돼요. 그렇지 않아도 대학에서 일문과 쓰는 바보라고 그러는데 일문과에서는 바보라고 그래요 다들. 그래서 또 내가 봐도 바보들이고. 그런데 보여주시죠. 며칠 전에 노벨상을 받을 때 저는 놀랐어요. 저는 우연히 유튜브 틀다 보니까 나와요. 6분 전에 발표했다고. 아,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봤더니 몰라요. 그거 가짜 뉴스 아닌가. 근데 진짜 받았더라고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일본 문화를 하면서 일본 사회를 하면서 일본 교수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요, 일본에 처음 갈 때는 길 가는 국립학생도 하다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무한테나 물어봤어요. 아무한테나 그냥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본 교수도 엉터리가 많더라고요. 일본 교수도 엉터리가 많고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물어볼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본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본 책도 보다 보면요, 인자는 이게는 엉터리다 보니까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문학이 제가 드디어 80이 가까워졌어야 일본과 대등이 됐거든요. 일본과 대등이 있다는데 제가 이제 애들 가르치면 잘 가르칠 것 같아요. 이제 가르치면.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게 우리나라 사는 민도가 옛날에 중학교 때 질문을 했다고 때리는 선생님들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 저는 10년, 2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노벨상이 풍년이 될 겁니다. 1년에 몇 개씩 받을 거예요. 지금 뭐 노벨상과 거의 비슷한 게 예체능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과학에서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조선과 중국은 동국과 서국. 그래서 최초는 그랬죠. 중국을 얘기할 때 중국이라고 서국이라고 그랬죠. 서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국학자 반시인이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조선 사람들은 동국이라는 것을 큰 차라로 여긴다. 그렇게 해놨어요. 동국이라는 걸 큰 차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일본의 유명한 국학자가 조선 사람들은 중국의 동쪽에 있는 것을 큰 차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조선의 문화가 중국보다 없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말이 좀 괘씸하죠. 그런데 일본은 조선의 동쪽에 있다. 그렇게 연결을 시키니까 그 뒤는 떼고 그 앞만 보게 되면은 조선이 중국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인사상을 가졌다. 그래서 이런 동인사상을 지금의 사회에서 볼 것 같으면 현재 우리나라 한류가 중국이나 일본을 휩쓸고 있는 원인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가게 되면 그 처음에 있는 얘기고 비문의 시간 석이라고 써있죠. 비문의 석. 이 석자가 있어요. 이 석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옛날인데요. 옛날에는 어느 때를 옛날이라고 합니까? 어제도 옛날이요. 10년 전도 옛날이요. 100년 전도, 1000년 전도, 10,000년 전도 옛날입니다. 고도서는 어느 년? 요님이 즉위한 2333년에 기원됩니다. 백제, 신라 이건 전부 다 유사일이고 가라쿠키도 다 그렇고 중국도 반고 신화를 보게 되면 1만 년밖에 안 돼요. 1만 8천 세라고 했어요. 그게 몇 년이 안 돼요. 2만 년이 안 됩니다. 일본 서기는 그런 보세요. 일본 서기는 좀 이상해요. 천손이 땅으로 내려온 시기가 179만 년. 179만 년이면 지금 직립인간이 생기기 이전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의 초도천왕에는 신무천왕이 동진, 지금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규슈조에 건너가서 세력을 형성하자 지금의 지금의 교토, 나라, 오사카 쪽에 사기 좋은 곳이 있다. 그래서 그 동진을 합니다. 동쪽으로 가요. 그 일본 사람들은 동정이라고 그러는데요. 동쪽으로 갑니다. 그 해가 BC 667년이에요. 그리고 7년 후인 660년에 신무천왕이 천황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때부터 일본 역사가 시작이 돼요. 2600년입니다. 아니 660년.
그것은 단군이 단군이 조선을 세운 2333년보다 몇 년이었습니까? 1623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본 명치시대의 제국주의 사학자들, 우리나라 식민주의 사학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군 신화를 부정을 해야죠. 신무천왕이 660년에 BC 660년에 즉위를 했는데, 나라를 세웠는데, BC 660년입니다. 단군이 2333년 전에 나라를 세웠다고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자나 조선의 식민주의 사학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단군조선을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단군조선은 신화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신화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그보다 더 부황부황은 고사기나 일본석의 신화는 또 아주 신성스럽다.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도 고사기나 일본석의 신화의 근거에서, 신화의 전쟁에 의해서 백전백패의 신무천왕의 백전백패의 전승을 칭송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고사기와 일본석의 신화를 아주 신봉합니다. 신성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단군 신화는 신화라고 거짓말을 해요. 허구라고.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국사학과 선생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국문과 선생들이 그래요. 저는 일문과니까 저는요 친구들 욕 많이 먹어요. 너는 일본말로 맞는가 보세요. 제가 일본 때문에 밥 먹고 삽니까? 너는 일본 때문에 밥 먹고 사는데 왜 일본 욕을 하냐고 그러는데요. 나는 일본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일본에 가서 생활을 찍게 돼요. 우리나라 월급 받았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돈 받았어요. 내가 우리나라 돈 받아서 일본 술 먹었으니까 일본 내가 경제에 도움이 됐죠. 예? 그리고 유학을 찍어도 사표를 유학을 찍어도 전부 다 내 퇴직금 가지고 공부했으니까 아이고 했죠. 예? 나이 먹으면요, 나이 먹고 공부하면 자금도 안 나와요. 나이 먹으면. 이건 뭐 생활에 TV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자식들이 외국에 공부하거든요. 불만 얘기하려면요, 중심 센터를 찾아야 불만을 얘기하라고 하세요. 예? 제가 유학을 갔는데 그야말로 퇴직금 받아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데 학교 기숙사인데 안 줘요. 왜 안 주냐? 자비 유학생이라 안 준대요. 자비 유학생. 일본 정부에 주는 유학생은 그때 돈 17만 원이나 줘요. 나는 한 달에 3만 원으로 살고 있는데, 예? 나는 3만 원에 살고 있어요. 그 밥 먹고 책은 도서관에 보기도 3만 원이면 살아요. 방세 만 원이니까 2만 원이면 살아요. 근데 애들은 장학금 얼마 17만 원을 줘요. 근데 걔들은 또 기숙사까지 줘요. 기숙사 2,000원인가 3,000원밖에 안 내는 거. 그건 내가 학교 유학센터를 찾아갔죠. 말이 되냐? 책상을 꽝 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쟤들은 돈 많은데 나는 유학생을 안 줘! 하고 했더니 그 다음날 주더라고. 여러분 자녀들 혹시 그런 일 있으면 변들 수위한테 아무 얘기해봤자 필요 없어요. 총장한테 찾아가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천신은 강세천강.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네요. 천신의 강세천. 불안강세를 얘기했죠. 비문에. 일본 서기를 보게 되면 천선이 이렇게 나와요. 일본 서기는 우리나라가 신화보다 자세히 분량이 많으니까. 황소원이 하늘에 내려올 적에 겹겹이 쌓인 구름을 헤치고, 이량이라는 거 지금 규슈입니다. 규슈 나가사키 쪽이에요.
곧 전수봉에 내렸다. 닭같지요. 근데 이게 소실유봉이라고, 예, 소실이 우리 백제말과 비슷합니다. 서라발. 근데 백제 시조의 강세가 천지간에 백제 시조의 혁거수도 백마를 타고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것은 일본 학자가 얘기한 건데, 천손이 내려오는 것을 천강 또는 강세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하늘에서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갖다 수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직운동, 수직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저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에 있는 사람들, 경기도 서해안 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 동해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적에, 얘는 어떻게 바다 위로 배를 타고 수평적 이동 아닙니까? 근데 일본 석에서 이 얘기는 수직적인 이동은 우리 조선인들의 수평적인 이동을 방향을 바꾼 것 뿐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일본의 규슈. 제가 일본말을 하는 거는 규슈를 혼동을 해가지고 구주라고 그래야지, 구주. 그 다음에 경상 사람들은 지금 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시마네갱, 도근현, 도토리갱, 조추현,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은 일본의 서해안 쪽으로 많이 가고, 우리나라 동해안의 끝. 백제 사람들은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배를 타고 남해안으로 해가지고 동해를 건너서 규슈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직적인 이동을 천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는 수직적인 이동으로 방향을 바꿔 놓은 것이 천강이고 강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보랑강세와 똑같은 겁니다. 보랑강세만큼 중요합니다. 보랑강세란 말이 우리 고구려 시조가 천손이라는 걸 증명하듯이, 이 수직적인 도해, 수평적인 도해가 천손의 수직적인 이동으로 봅니다. 이걸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한때 정신을 차릴 때가 있었어요. 1945년 나라가 멸망을 하자 제국주의 사관학자들이 민주주의 상을 받아가서 학문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기가 한 10년 됩니다. 1945년부터 한 1950년대까지 한 10년 동안은 일본인을 사실을 보자. 그런 때가, 역사를 자수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강상파부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으로 가는 김형석이라는 학자도, 훌륭한 학자도 있었습니다만은, 강상파부는 일본말은 애남이라고 합니다. 강왕자다, 강상파부. 애남이 남이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기마민족설이가지고. 저 몽고에서 말 탄 사람들이, 기마부대가 조선반도를 거쳐서 바다를 건너서 규지를 통해서 일본을 야마도 지금 교토까지 온 것이 일본 기마민족설이에요. 그것이 인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른 학설입니다. 근데 그 학설을 누가 반대했겠어요? 일본 학자들은 긴가민가, 그럴듯하긴 한데 라는 얘기를 할 적에 앞서 반대한 사람들이 우리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교수들입니다. 예?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고려대학을 민족대학이라고 하는데, 고려대학교 신석호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놈이더구만. 그건 아주 이병도가 더더구만 이거. 그것도 저는 몰랐어요. 모르고 참. 그러니까 애감이 남이요.
애감이 남이여라는 사람이 얘기한 기마민족설. 조선 민족이 몽고의 기마 부대가 조선 반도를 거쳐서 동해안을 건너서 일본에 정복한 것이 기마민족설이거든요. 그것이 사람이 뭐냐면 천손의 천강이라는 것은 조선인들이 도회를 수평적인 도회를 수직적인 천강으로 바꾼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을 알고 관계투당 기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서기의 국호를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다 되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정년을 하고 15년이 됐는데요. 강의를 처음 해봐요. 제가 연구 발표는 가서 많이 하는 연구 발표는요, 30분, 20분 발표 써서 읽어요. 제가 말이 중언부가 나올 때 모두 20분 동안 써서 읽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본 거 15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시간 되면 못 잡았는데, 중요한 얘기가 빠졌는데, 한 두 개가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10분 네. 더 되나요? 제가 요즘 알게 된 건데요. 일본서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일본의 국호가 대팔주국, 38개다 해서 대팔주국. 왜? 그 외자, 화 올린다, 화자. 그 다음 일본, 이렇게 4개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일본서에 있다 보니까 외나 화는 나라 전체를 가르칠 때도 있지만 지방을 얘기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서에 나오는 외나 화는 국호가 아니에요. 일본이라는 국호는요, 제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일본이라는 국호가 없었어요. 일본이라는 국호는 704년 생깁니다, 처음으로. 근데 일본서기가 쓰여진 건 720년이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쓴 게 704년에 공식적으로 쓰게 돼요. 그럼 일본서기에 나오는, 그 일본은 가짜죠. 그래서 일본서기에 나오는 정식적인 국호는 대팔주국밖에 없어요. 대팔주국이 일본서기에 나오는 국호입니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수많은 일본이라는 것은 후세인들이 윤색에 넣은 것뿐이죠. 후세에 생긴 이름을 후세 사람들이 원세에 옛날부터 쓴 것처럼 넣은 것뿐이에요. 그럼 일본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본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해가 뜨는 것이에요. 근데 해가 뜨는 것인데 일본이라는 것이 한자 아닙니까? 중국에서 보면 해가 뜨는 것이 어딥니까? 해가 뜨는 바레만이에요. 바레만 쪽에 있는 것인가? 중국에서 한자로 읽는 일본이라는 건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 일본이 아닙니다. 그럼 조선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조선에서 보면 역시 동쪽에 있죠. 동쪽에 있어 동해 건너에 있는 게 일본이죠. 일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일본에 그런 얘기 일본 교토시대 평화시대에 사람들 해가 뜨는 게 일본이라는데 어디 우리나라에 해 뜨는 거 봤나? 일본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국호가 없었죠. 일본이라는 국호가 처음 언제 나오냐면요. 삼국사기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문무왕 10년 670년 670년에 일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는 해 뜨는 곳에 가깝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 부른다 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중국의 서적 구당서 신당서에 보게 되면요. 일본 사람들이 왜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그러면서 해가 뜨는 날에 가까우니까 국호를 일본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건 언제 얘기했냐? 702년에 중국에 여러분이 찾아서 칙천무호라고 있어요. 칙천무호가 여자인데 그 여자는 똑똑이라고 그러지. 남편 제쳐놓고 지가 황제하는 거 아닙니까? 칙천무호가. 그 다음에 이거 나라 이름도 주나라로 바꿔버려요. 당나라인데 바꿔버리고 이거 하죠. 그 사람이 702년에 파견된 견당사 그거 전부 우리나라 백제 신라에서 배태에서 다 보내주는 거예요. 일본에서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어요. 그 사신을 전부 주선 누가 했냐면 백제 사람들 주선해서 보냈어요. 백제 사람들 배태에서 다 보내고. 그저 수나라 수랑제가 준 국소도 백제에서 뺏어버려요. 뺏어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일본의 견수사는 백제와 신라가 보내주고 허가해서 보내주고 허가받아 보내주고 배태해서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 삼국사기에 처음으로 670년, 670년 어느 해입니까? 백제가 663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663년에 망한 7년에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말 나와요. 근데 660년? 5분 남았네. 정말 5분에 시간 다 든 줄 알고. 백제가 백정광이라는 백제 부흥군이 멸망한 날 뭐라고 하냐면요. 일본 사람들은 오늘로서 백제라는 나라의 이름이 없어진다. 이게 일본성이 나옵니다. 오늘로 백제라는 국호는 없어진다. 그렇게 나와요. 백제라는 국호는 없어진다. 그리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을 대팔주고 망명하는 거 아닙니까? 망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라는 국호를 싫어해요. 그러면 663년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백제의 많은 사람들이 건너간 대팔지국 사람들은 이 백제가 본국이니까 저는 백제가 일본의 본국이라고 봅니다. 이 본국이 망해버렸고 모국이 망해버렸고 그리고 왜라는 나는 국호는 싫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국호가 필요해요. 백제가 멸망과 동시에. 그래서 670년에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걸 쓴 겁니다. 그럼 일본이라는 건 어떤 나라냐면요. 일본이 어떤 나라, 일본이라는 국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것이 지금 제가 날짜를 잃어버렸으면 여기 나왔나요? 예국묘지라고 나왔나요? 예, 나옵니다. 예식. 예. 그 백제 의자왕을 지키는 그 예시진이라는 장군 말이에요. 이놈 새끼가 의자왕을 지켜야지 의자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당나라한테 누가 바치라고 했어요. 예? 의자왕이 전쟁에 잡힌 게 아니에요. 의자왕을 지키는 예시진이라는 장군이 포로로 잡아서 당나라에 바쳤어요. 예? 그게 우리나라 매국노 2호인가 3호인가 그래요. 예? 매국노 첫째가 이만조선 때 한무제와 싸웠던 최신가 누군가 최고라요. 이놈 왕 말 안 듣고 왕 말 안 듣고 중국한테 투항하지 않아요. 그런 놈들이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 이만조선이 한무제 백전백승이에요. 두 번인가 세 번 싸우지 않았지만은 그놈들이 한 번도 못 이겨요. 그래 간신놈들이 대만에서 이만조선이 망한 것이죠. 이만조선이 전쟁 싸운 게 아니에요. 그때 매국노 1호가 나왔고 지금 역사에 나온 명리 2호가 예시입니다. 의자왕을 잡아서 당나라에 바친 놈. 그래갖고 그놈이 백제 웅진 독보로 나와요. 또 배수를 해요. 그 참 얼굴 두꺼워요. 그래갖고 그놈이 죽어요. 죽은데 그 사람 묘지가 2010년인가 2011년인가 얼마 전에 발견돼서 그 사람 묘지명이 나와요. 그 묘지명을 내가 아는 일본의 교수가 읽었어요. 동력 동자에다가 들려서 쓴 동야라는 선생인데 백제라는 이름은 일본은 백제의 별명이다. 백제의 별명이. 그러니까 백제의 별명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백제에서 망명한 유민들 또 일본 사람들은 대팔뚝을 대화왕조라고 그러죠. 백제의 천왕 일본 서기를 보게 되면요 거기 나와서 군사라도 헌사하면 전부 다 조선 사람들이에요. 조선이에요. 그 원주민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써는 족보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 써는 신찬성시록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일본성에 나오는 인물들의 조상은 전부 다 조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왜라는 국호는 싫고 백제는 멸망했고 새로운 이름을 국호를 정해야 되는데 딱 어울리는 게 뭡니까? 일본. 지리적으로도 맞고 동쪽에 있고. 그래서 왜 대신에 채용은 일본의 국호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670년에 신라한테 공문을 보낼 때 처음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702년에 견당사가 중국에 가서 측천무한테 우리는 외라는 글자가 싫어요. 그래서 해 뜨는 거에 가까운 일본으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서 측천하고가 허가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반대했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냥 묵인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 국호가 일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704년부터 일본이 국제적인 국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라는 국호는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그런 것을 아시고 일본석이나 고사기를 읽으시고 광개토당 비문도 읽어야 됩니다. 제가 1분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왜라는 거 광개토당 비문에 왜 있는데 11번 나온다고. 첫 장에 나오는 예? 첫 장에 나오는 첫 장이 나와요? 첫 장이 나오네, 첫 장이. 첫 장, 맨 밑에 나오면, 광개토당 비문에는 백제가 7번, 신라가 7번, 안라가 3번, 동부여 2번, 비려 숙진, 인나, 가라, 각 1회, 외가 9회. 중국의 왕건공이라는 놈은 일본 놈들이 호텔에다 모시다가 비행기 특등수 사주고 인류 호텔 재워주고 그러니까 왕건공이라는 놈 책이 우리나라의 광개토당 비문에 유명하게 많이 나와 팔립니다. 건국대 한문과선생이 번역을 해서 나오는데 나도 사실 공부를 했죠. 이 사람은 객관적이라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이렇게 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문의 주인공은 외다라는 게 일본 사람들 주장이고 우리나라 대학교 교수들의 주장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서는요. 광개토대왕은 외를 어떻게 상대하냐면요. 광개토대왕은 반드시 부역은 비력은 어느 나라가 치거든요. 조공을 받아요. 조공을 바치면 바치다 말만 해도 용서합니다. 이 광개토대왕 비문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외는 내치면서 조공의 조자도 지읒자도 꺼내지 않아요. 그리고 군수품도 지우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광개토대왕이 생각하는 천하의 구성되는 세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개토대왕이. 외는 광개토대왕이 생각하는 천하가 있는데 천하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천하를 구성하는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 천하를 구성하는 제국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 권위의 세력. 그걸 브렉스타라고도 그랬구나. 영어로. 권위의 세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일본은 13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광개토대왕 비문의 주인공은 외다. 그리고 저는 외는 조공을 바치고 조공과 무관하기 때문에 광개토대왕이 다스리는 천하의 권위의 세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의 광개토대왕 관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